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기능을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것들은 이제 자, 엑스포 SDK 안에 있는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스토리지는 엑스포 SDK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엑스포 SDK가 전부 이 엑스포 팀에서 만든 것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엑스포 팀에서 이거는 굉장히 엑스포에 잘 맞는다, 잘 괜찮다 싶은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역할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싱크 스토리지는 별도의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에이싱크 스토리지라는 팀에서 만들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원래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으로 기본 패키지로 포함이 돼 있다가 이게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로 분리가 되면서 나간 사실상 이제 퍼스트 파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드 파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 CLI로 만드는 그냥 그 순수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설치하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설치하는 게 대부분 이제 npm 인스톨 내지는 yarn add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엑스포 인스톨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npm 인스톨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정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설정 같은 거를 추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게 이제 저렇게 안내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걸 받았더니 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터미널을 잠시 정지한 다음에 설치 먼저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다시 npm expo start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 시작을 하고요. 자, 에이싱크 스토리지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보통 이제 그 키 값상 이제 키 밸류 쌍으로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 스토리지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아래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템을 저장하는 쪽을 보면은 앞에 키를 지정을 하고 뒤에 값을 넣는 정말 단순한 형태의 키밸류 쌍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또 읽어올 때에는 잠깐만요. 이게 자꾸 스크롤이. 자, 읽어올 때에는 그냥 네, 지정했던 키 이름 가지고서 그대로 불러오는 이런 형태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게, 네,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문자로만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복잡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한다 할 때에는 제이슨을 스트링기파이 할 수 있으니까 제이슨을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읽어온 데이터를 다시 또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것들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 내용들을 이제 넣을 건데 다루는 내용들을 넣을 건데요. 근데 우선 저희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 에이싱크 스토리지 사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희가
재사용을 좀 하는 형태의 함수로 좀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음,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묶어 볼까요? 그냥 data.js 스토리지라고 하겠습니다. 스토리지.js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스토리지 관련된 게 따로 좀 묶일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파일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서 디렉토리 만들지 않고 그냥 일단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다 불러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현재는 이거를 하나씩 불러오는 건 없어요. 하나씩 불러오는 건 없고, 전체를 다 불러오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에 잠깐 메모를 좀 해놓고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async 스토리지에 set 아이템 해가지고 key value 이렇게 넣는 게 이제 기본 사용법이고요. 여기 이제 get 아이템 해가지고 해당 키로 불러오는 게 또 이제 사용법입니다. 요거 두 가지가 사실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비동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비동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then 내지는 뭐 이제 뭐 await나 뭐 이런 처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자, 저희가 이제 먼저 get items 라고 해가지고 저 투두 리스트에 아이템 드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함수들을 만들 건데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const 그냥 저기 async 펑션으로 할게요. async 펑션 해가지고 get items 라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자, 지금 이게 투두 리스트니까 async 스토리지에 저희가 get item 해가지고요. 여기에 to do list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이것이 이제 끝인데 언제나 저희가 이것들을 처리를 할 때에는 에러가 날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 에러가 났을 때에는 이것들이 그냥 기본 빈 배열이라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만약에 이제 투두 리스트에서 결과를 받았다면 여기에 제이슨에 파스 해가지고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템즈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조회 결과가 있긴 있지만 내용이 비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도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본 배열을 반환하는 이 정도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뭔가 내용을 추가하는 것들이 이제 있겠죠.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할 일 이름, 컨텐트를 받아가지고 아이템을 추가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를 하고, 자, 뭔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현재 할 일 목록이 있는 것에다가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지금 배열로 받을 것이다. 목록이니까 배열로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 정도만 이제 해놨는데, 실제로 저희는 여기에, 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키라는 것도 할당을 해줄 거고요. 언제나 이제, 뭔가 그 데이터들 간에 구분을 할 수 있는 키를 넣을 건데, 키를, 자, new date의 get time 한 내용을 toString 해서
키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타임스탬프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니크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키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입력한 자, 컨텐트라는 거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완료가 됐다 안 됐다에 대한 is done이라는 이런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내용을 어디에 할 거냐면은 이제 이 get items 만들어 놓은 거 안에다가 자, get items 만들어 놓은 거 안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items 해가지고 저 위에 이제 get items 만들어 놓은 거 실행해서 결과를 받은 다음에 items 뒤에다가 이 데이터를 다시 넣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넣어 놓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이제 async storage의 set item에서 저희가 이제 to-do list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이슨의 stringify 이용해가지고 자 현재 이 배열을 다시 스트링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걸로 하고 자, 이 과정은 사실 에이싱크로 동작을 하지만 뭐 에이싱크로 동작을 하지만 이거를 일단은 뭐 성공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만든 아이템즈를 그대로 반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국에 저장되는 게 단순 스트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관리를 할 것이다에 대한 규칙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함수를 좀 미리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건 뭐 수정이랑 삭제까지 한꺼번에 좀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추가하거나 읽어오는 거에서는 여기에 사용했던 이 키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 읽어올 때는 그 키가 키가 필요가 없죠. 여기 키라는 건 각각 개별의 키가 아니라 불러오는 전체 데이터의 키만 사실 필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키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수정할 거는 사실 이 내용 수정하는 거는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는 현재 스펙상으로는 없고 저희 계획상에는 없고요. 여기 이 앞에 있는 완료 상태를 다시 이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완료가 안 돼가지고 다시 완료가 안 됐으니 이제 이전으로 이제 되돌리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 정도에 대한 처리가 이제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 개별에 하나씩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에 키하고 뒤에 완료가 되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템즈 해가지고 await에 get items 해서 전체 목록을 가지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템즈에 find 해가지고 자, 이 위에 있는 이 키랑 동일한 키가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뭐 등록이 없는 뭔가 잘못돼 가지고 만약에 없는 키에 대한 접근을 했다. 찾을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이것들은 그냥 뭐 얼럿 같은 걸 보여주고 종료가 되는 게 좋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바로 함수를 종료시켜 버리는 걸로 하고요. 자, 바로 종료를 시켜 버리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인덱스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이제 find index가 있죠? 네. 아, 이게 지금 요거 하나 쓰려고 로데시를 깔긴 좀 번거로워서 아이템즈에 find index 해서 이 아이템을 찾고 잠시만요. 아, 이거 그냥 여기서 이걸 찾았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아이템이 아니라 인덱스를 찾는 걸로 해서 find index로 할게요. 이게 훨씬 좀 간단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리턴을 시키는 걸로 조건을 좀 바꾸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템즈의 인덱스 안에 아이템즈의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이 찾고 있는 키에 해당하는 인덱스겠죠? 거기에 이제 is done이라는 값을 지금 현재 입력받은 is done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변경된 값을 다시 스트링기파이 해가지고 스토리지에 집어넣고 결과는 반환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까지 만들면 좋겠죠? 네, 만들어야겠죠. 지금 삭제에 대한 부분들이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만든 거 연결을 좀 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저거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자, 추가하고 뭐 이런 액션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여기에 이제 자, 우선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빈 배열인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처음 이제 자, 처음 이 목록을 불러오면은 처음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유지 팩트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get items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이 목록에다가 셋을 시켜주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표시가 되는 곳에다가 저 위에 리스트의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리스트의 개수만큼 현재 만들어 놓은 이 로우를 이렇게 반복시켜서 표시하도록 해볼게요. 내용은 다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키는 별도로 할당을 좀 해줘야 되니까 아이템의 키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좌우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 파일 탭을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딩되고 나면은 목록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될 거고. 근데 여기 이제 추가가 있으니까 여기 추가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추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텍스트 인풋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자, 빈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컨텐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텍스트 인풋에다가 밸류는 컨텐트를 넣어 놓고 on 텍스트
컨텐트 체인지 할 때에는 set 컨텐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여기 add item이라고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에 저 컨텐트 입력했던 컨텐트를 넣는 걸로 작성을 해서 자 결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A 입력하고 자 A 입력하고 여기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텍스트 인풋의 value하고 onChange 텍스트인데 순서가 반대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A, B, A, B, C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자 add 아이템을 하면은 그 add 아이템을 한 결과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또 나오게 되면은 자 이거를 계속 새로운 리스트에 갱신을 해줘야겠죠. 새로운 리스트에 갱신을 해가지고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텍스트가 들어갈 때마다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자 여기 표시를 할 때 여기 그냥 할 일 1이라고 표시가 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아이템의 컨텐트라고 표시하면은 처음에 아무 내용 없이 한번 누른 거 내용을 넣고 누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내용들이 쌓여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 스위치도 이제 밸류 할당을 해서 이 스위치가 밸류가 이제 true면 이렇게 켜진 모양이 되고 false면 꺼진 모양이 되는 건데 아이템 안에 is done이라 그래가지고 true false에 대한 걸 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자 onChange를 이런 식으로 할당을 onChange를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 on value change가 되는 것인가? 자 onChange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 아까 만든 함수 중에서 저희가 update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key가 들어가고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아이템의 is done 의 값을 뒤로 반대로 반전한 이런 값을 넣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결과 받아서 리스트 업데이트 하게끔 하면은 이렇게 각각 개별의 값들을 완료가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표시가 되게끔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들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뭐 삭제하는 거나 뭐 업데이트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현재 있는 샘플 코드를 가지고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삭제까지 마저 해가지고 기능들을 다 완료를 시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삭제를 리무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삭제를 할 때 내용의 여부 없이 삭제하는 거니까 그냥 키만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자, 전체 목록을 가지고 오는 건 똑같습니다. 전체 목록을 가지고 오는 건 똑같은데 이 아이템즈의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 엘리먼트의 키가 현재 그 함수의 인자로 입력받은 키가 아닌 것들만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차피 키 하나가 들어오면 해당 키에 대한 거 하나가 빠지고 나머지로 이루어진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스트링기파이 업데이트, 스트링기파이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고 결과를 리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삭제를 프레서블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요. 이 프레서블에 온프레스를 했을 때 여기에 자, remove 함수 이용을 해 가지고요. 이게 뭐가 틀렸죠? 자, 이 remove 함수 이용을 해 가지고 아이템의 키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건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할 때마다 해당 내용들 삭제되고 새로운 내용 넣으면 또 추가되고 완료시키고 삭제하고 내용 넣고 완료시키고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넣어서 투두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를 해 줬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은 뭐 지금은 이제 저 스토리지에 대한 거를 외부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처리하기 따라서 처리하기 나름인데요. 뭐 지금 이제 저희는 기능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새롭게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그냥 아이디어만 좀 내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쪽이 스토리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스토리지의 결과를 이 리스트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투두리스트 2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완료되는 코드가 아니라 약간 조금 의사 코드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빈 배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작성을 할 때 여기 이제 자, add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함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자, set list하고 여기 기본 리스트 넣은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 여기 이제 key content is done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겠죠? 이거 생략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로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이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데이트 구성은 사실 똑같을 겁니다. 이 업데이트 구성은 똑같은데 키하고 있던 이런 거 받은 다음에 실제로 에이싱크 스토리지에서 꺼내다가 뭔가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위에 있는 리스트에서 find index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내용들 그대로 찾은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리스트의 인덱스에 대한 것들만 변경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쟤는 이제 이뮤터블한 데이터니까 좀 뭔가 미리 뭐 새로운 클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add 아이템이나 업데이트나 할 때 스토리지를 가지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동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유지 이펙트 안에서 리스트가 변경이 될 때, 자, 이 리스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여기 이제 이 그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set 아이템 해가지고 리스트 안에다가 제이슨에 stringify 해가지고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아이템들이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삭제되는 거는 상태 기준으로 되는데 상태에 대한 백업이 계속 스토리지에 남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라는 거를 그 주 행동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 스토리지라는 거는 나중에 이 앱이 꺼졌다 다시 실행됐을 때, 이 에이싱크 스토리지라는 거는 이 앱이 아예 종료된 다음에 다시 실행이 돼도 이 내용이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서 그대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보조적인 저장 장치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구현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짤 수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고, 네, 어쨌든 이제 에이싱크 스토리지랑 리액트의 이런 기능들은 이런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좀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 대강 봤을 때 이거 코드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 다 스토리지로 잘 분리도 했고,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 여기 뭐 분리도 했고, 뭐 다 괜찮은 편입니다만, 근데 지금 어쨌든 아쉬운 것들이 좀 있죠. 여기 너무 인라인 코드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좀 보기 싫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인라인 스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이 업무,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실무 레벨에서 스타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